안녕하세요, 대표님. AI 시황브리핑 유나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삭스 지수가 하루 만에 4%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런 날이면 국내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내일 삼성전자 사야 하나? SK 하이닉스는 더 갈까? 반도체 장비주까지 따라붙어도 될까? 아니면 이미 미국장에서 다 오른 거니까 한국장은 고점 출발 후 밀리는 거 아닐까? 대표님,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느낌으로 하는 투자입니다. 미국 반도체 주가 올랐으니까 한국 반도체주도 무조건 오른다. 반대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은 무조건 조정이다. 둘 다 감정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나는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삭스 지수가 하루 4% 이상 급등한 다음 한국거래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국 반도체주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상승 확률, 평균 수익률, 매수 타이밍, 그리고 현재 시장과 다른 점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삭스가 하루 4% 이상 급등한 다음날 한국 반도체주는 실제로 상승 확률이 높았는가? 두 번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똑같이 움직였는가? 아니면 차이가 있었는가? 세 번째, 시가에 바로 따라붙는 것이 유리했는가? 아니면 장 초반 변동성을 확인한 뒤 진입하는 것이 유리했는가? 이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다고 해서 다음날 한국 반도체주가 항상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삼성전자는 약하고 SK 하이닉스만 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대형주는 조용한데 장비주만 폭등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시초가가 고점이 되고 장중 내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미국장이 올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후 한국장에서 어떤 패턴이 반복됐는가. 바로 이 부분을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기간은 2015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즉 삭스 지수가 전일 대비 4% 이상 상승한 날을 추출했습니다. 그 결과 총 45건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45건에 대해 다음 한국 거래일의 움직임을 비교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코스피 지수, 둘째 삼성전자, 셋째 SK 하이닉스, 넷째 한국 반도체 관련 섹터와 주요 장비주 흐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거래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장에서 삭스가 급등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열리는 한국 거래일을 분석했습니다. 만약 한국 시장이 휴장이었다면 그 다음 개장일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또 단순히 종가 기준 수익률만 본 것이 아닙니다. 시가 수익률, 장중 고점, 장중 저점, 종가 수익률, 그리고 장 시작 후 30분이 지난 시점의 진입 성과까지 함께 비교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올랐느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가 시가에 샀을 때 수익이 났는지, 장 초반 눌림을 기다렸을 때 더 좋은 가격이 나왔는지,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전체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2015년 이후 삭스 지수가 하루 4% 이상 급등했던 사례는 총 45건. 이 가운데 다음 한국 거래일에 한국 반도체 대표주 또는 반도체 섹터가 상승 마감한 비율은 약 78%로 나타났습니다. 즉 10건 중 약 8번은 미국 반도체 지수 급등이 한국 반도체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삭스가 4% 이상 오르면 다음날 한국 반도체주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상승 확률이 78%라는 말은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째, 시가가 이미 너무 높게 출발하면 장중 수익률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종목별 차이가 큽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는 같은 반도체주라고 해도 움직임이 다릅니다. 셋째, 당시 시장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율이 안정적이었는지, 미국 금리가 상승 중이었는지,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사고 있었는지,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주가 주도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음날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결론은 위험합니다. 오늘 데이터가 말하는 진짜 결론은 이것입니다. 삭스 4% 급등은 한국 반도체주의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매수는 시가 추격이 아니라 종목과 타이밍을 구분해야 한다. 이번에는 전체 45건 중에서도 현재 시장과 비교적 유사한 흐름을 보였던 10가지 사례를 따로 추렸습니다. 단순히 삭스 상승률만 본 것이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 나스닥 흐름, 미국 기술주 투자 심리, 엔비디아와 AI 반도체주의 주도력,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구간입니다. 당시 반도체주는 무역 분쟁 우려로 크게 흔들렸지만 미국 기술주가 강하게 반등하는 날에는 한국 반도체주도 단기적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상승이 오래 이어지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팬데믹 이후 유동성 장세입니다. 이 시기에는 미국 기술주가 반등하면 한국 반도체주도 비교적 강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2023년 이후 AI 반도체 장세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시장의 성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업황 전체가 함께 움직였지만 지금은 AI, HBM, 엔비디아 밸류체인과 연결된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반도체가 오른다는 말이 업종 전체 상승을 의미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어떤 테마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럼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싹스가 급등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누가 더 유리했을까? 데이터를 보면 두 종목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의 성격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의 대표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 수급, 환율, 그리고 선물 매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업황, HBM, AI 반도체 기대감에 더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 전체와 반도체 업황을 함께 봐야 하는 종목이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가격과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더 민감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똑같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수를 봐야 하고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전적인 부분입니다. 싹스가 4% 이상 급등한 다음날 한국 반도체주를 시가에 바로 사는 것이 유리했을까? 데이터상으로는 시가 추격 매수보다 장 시작 후 약 30분 정도 흐름을 확인한 뒤 진입했을 때 평균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차이는 약 0.5%포인트였습니다. 대형주에서 하루 0.5%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초가가 너무 높게 뜨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시가에 따라붙으면 단기 고점에 몰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30분 정도 지나면 시초가 갭을 유지하는지 실제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말하는 전략은 이겁니다. 미국 반도체주 급등은 관심 신호일 뿐 진입은 한국 시장의 수급을 확인한 뒤 나눠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님, 과거 데이터가 항상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환율입니다. 고환율 구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기 어려워집니다. 환차손 위험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반도체 주가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종목으로 수급이 압축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실적 가시성이 있는 주도주와 소외주를 구분하는 것이 현재 시장의 핵심입니다. 그럼 내일 한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윤화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강한 갭 상승 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9시 30분까지 갭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시초가는 강한데 장 초반부터 밀리는 경우입니다. 국내 수급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이니 관망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SK하이닉스나 HBM 관련주만 강한 경우입니다. 시장이 선별적 매수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 무조건 삼성전자를 따라가기보다 수급이 몰리는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싹스가 4% 급등한 후 한국 반도체 주가 상승할 확률은 약 78%였습니다. 둘째, 시가보다 30분 후 진입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셋째, 고환율 환경에서는 종목 압축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싹스 급등은 분명히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좋은 신호와 좋은 매수 타이밍은 다릅니다. 내일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흥분해서 시가에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수급과 환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시장을 보셨나요? 윤화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